자, 제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시청자가 열광한 영상이라며 공개된 뉴스 기사와는 다르게 현재 현역가왕 7회차 탈락자들 정체와 나아가서는 7회차 때 등장하게 될 한국 대결 미션에서의 깜짝 놀랄 반전까지 정말 난리 났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7회차를 기준으로 현역가왕의 시청률이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왜 많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시청자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튜브 시청자들이 열광한 영상은 따로 있었다. 박서진, 강문경, 진혜성, 애녹, 황민호, 환희 조회수가 대박이 났다라는 뉴스 기사가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미스터 트롯과 더불어서 현역가왕이 이 VOD 방송 부문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두 프로그램의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치열한 것만이 아니라 현역가왕 입장에서는 이번에 시청률을 많이 따라잡지 못하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 아마 이번 7회차 때 결정적으로 제가 짚어드렸던 부분인 만큼 아마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탈락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며 특히 7회차에 진행될 한국 대결 미션이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만들 수밖에 없다. 자, 크레아 스튜디오에서 공개된 모습을 보면 이게 사실 진혜성 팀의 일상적인 비하인드 모습이 방출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 누군가는 100% 탈락을 한다. 아시다시피 현재 25명 중에 20명이 방출 위기에 놓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명 중에 4명이 탈락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게 20명에서 4명이 탈락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16명이죠? 그리고 앞에 있었던 합격자 5명과 합해서 총 21명이 진출하게 되는데 이러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한국 대결 미션 때문이죠. 한국 대결은 1대1로 두 가수가 노래 하나를 부르는 데스매치입니다. 1대1 데스매치와 다를 바 없어요. 그러려면 21명일 경우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대결 자체가 성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22명이 된다. 그렇다면 21명 중에 한 명이 더 추가 합격, 슈퍼패스 요렇게 합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확실한 건 여기 나와 있는 진혜성 팀에서는 100% 한 명이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예상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짚어드렸던 부분이지만 신유, 최우진, 그리고 신승태, 공훈, 그리고 나태주 팀의 양쪽에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명, 그리고 진혜성 팀에서는 재하, 이렇게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4명의 탈락자 정체가 어떻게 됩니까? 딱 답이 나오죠? 앞에 말씀드렸던 재하, 그리고 공훈, 그리고 나머지 2명이 제가 볼 때는 요 나태주 팀에서 한 명이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앞에 말씀드렸던 신유 가수가 있는 팀에서는 최우진 씨가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최우진 씨를 응원하는 분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만약에 신유 가수가 낙하산으로 들어온 것도 용납이 안 되는데 최우진 씨가 떨어진다면 이거 용납할 수가 없다. 뭐 다른 팀에서도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팀보다도 사실 함께 같은 팀에 있는 이 김준수 팀 내에서 신유 가수가 있기 때문에 신유 가수가 만약 탈락을 하지 않게 되면 이거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공훈, 나태주 팀에서도 한 명, 진혜성 팀에서 재하 요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우진 씨 팀에서
최우진 씨 팀이 아니죠. 김준수 팀에서 최우진 씨가 살아나게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최우진 씨의 팬덤분들이 뒤늦게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공훈 가수가 아니라 신승태 가수가 탈락을 했다면 반대로 신승태 가수가 탈락했다가 추가 합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최우진 씨가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신유 가수가 탈락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의 논란거리도 잠재우게 되며 추가 합격자로 신승태 씨를 데리고 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궁금한 건, 이제 사실 알다시피 7회차 때 4명이 탈락하는데 1명이 부활하여 3명이 탈락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총 3명 탈락자가 확정이 된 거죠. 사실 4명이 탈락했지만 최종적으로는 3명이 탈락하여 한국 대결 무대를 펼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잘 보셔야 합니다. 이 한국 대결이 펼쳐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22명 짝수를 맞춰서 결국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고편에서 사실 많은 부분이 드러납니다. 자, 쭉쭉쭉 건너뛰어서 탈락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한국 대결 무대가 펼쳐지죠. 자, 근데 이 무대를 펼치는 모습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대결 예고편에서 결정적으로 어떤 참가자들이 등장할지에 대한 스포일러가, 모르겠습니다.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모자이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대거 노출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았을까. 그래야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본선 3차전에서 1라운드에는 한국 대결, 2라운드에는 뒤집기 한 판인데, 아마 한국 대결 배점보다 이 뒤집기 한 판 배점이 기존 현역가왕 시즌 1처럼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 대결은 결정적으로 어떻습니까? 엄청난 점수 차이를 두게 되면서 많은 논란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논란거리가 생겼을 때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는 가수들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굴이 공개된 에녹팀의 박서진 씨, 에녹, 뭐 이런 경우는 사실 볼 필요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이후에 노래 무대가 펼쳐지고 나서 점수가 딱 발표가 될 때,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점수판에 나와 있는 모자이크된 이름을 보면 최수호, 막 이런 이름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대결을 펼치게 되는 가수 중에 최수호, 지금 강문경 씨 이름도 함께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외에 모자이크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가수들이 지금 예측이 되어 누리꾼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황민호 군도 있고요. 황민호 군은 뭐 워낙 키가 작아서 노래 무대에서 티가 나왔고, 그 옆에 있는 게 나태주 씨가 아니냐. 그리고 쭉쭉쭉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뭐 김중현 가수, 성리 또는 신승태, 이런 가수들의 모습들도 많이 펼쳐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결정적으로 정말 탈락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가수들이 제가 위에 말씀드렸던 이 가수들이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실제로 방송이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많은 뒷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누가 봐도 글자가 이름이 두 글자니까 누군지 다 예상이 되시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마스터단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최우진, 재하, 공훈,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전부 다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우진 씨가 제가 볼 때는 슈퍼패스가 되어 부활하게 된다. 뭐 슈퍼패스라기보다는 슈퍼부활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신승태 가수는 결정적으로 그냥 진출을 하게 되어 공훈 씨가 탈락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한국 대결에서 펼쳐지는 노래 무대를 살펴봤을 땐 이렇게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는 가수들이 나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 위에 있는 가수들까지 포함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최우진, 박구윤, 김수찬,
그리고 뭐 에녹팀에 5명 다 있죠. 이 팀원들까지 전부 다 합하기 시작하면은 딱 22명의 이름들이 정확하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이 재하 씨도 탈락을 하게 됐을 때 정말 많은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많은 가수들의 노래 무대를 놓고 봤을 때 이제는 누가 탈락을 해도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타 가수들이 다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 무대가 바로 준결승전이거든요. 준결승전 이전에 한국 대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뒤집기 한 판. 이거 이후에 바로 준결승전 진출자 결과가 2주 안에 확정이 된다. 그러니 7회차, 8회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가수를 응원하는 분들은요, 지금 대국민 투표에 엄청나게 초집중력을 발휘하셔야 한다. 지금부터는 준결승전 진출까지는 막을 방법이 없지만 이미 준결승전을 대비하여 대국민 투표가 엄청나게 성적을 쌓아놓지 않으면 준결승전부터는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미 이 준결승전 가기 이전에 여기에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탈락자들이 대거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이 된다? 이 마스터단의 횡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너무 말이 심하니까 마스터단의 어떤 원픽들은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시청률과 연관된 인지도 면으로 결정을 하게 될 거다.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뭐 최수호, 김중현, 성리, 신승태, 최우진, 자, 이런 가수들은 차후에 가서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들이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감이 오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요번 현역가왕 6회차 때 최고 에이스전 점수를 받은 에녹의 무대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진혜성의 노래 무대 조회수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20만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죠. 근데 한 가지 더. 신유 가수가 중간 정도의 순위를 차지했는데 10만 회입니다. 10만 회. 최수호 씨의 노래 무대가 18만 회인 걸 놓고 봤을 때 신유 가수의 노래 무대 조회수는 정말 적은 거거든요. 도대체 그렇다면 신유 가수는 어떤 기준으로 현역가왕의 중간에 투입이 됐으며 신유 가수는 어떤 기준으로 도대체 마스터단에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에녹 가수와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신유 가수의 220점대의 점수와 180점대의 진혜성 가수의 점수를 놓고 비교하면 이건 너무나 배점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죠? 현역가왕의 이 마스터단, 사실 교묘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많은 가수들의 노래 무대를 평가할 때는 이 국민판정단의 점수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1등 팀을 제외하고선 나머지 전원 방출 후보가 갔을 때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건 바로 연예인 판정단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이 제작진의 입김대로 의도대로 흘러갈 법할 여지가 있다라는 분들의 비판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실 신유 가수가 등장을 하여 점수를 받은 걸 비교해 본다면 최수호 가수 역시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최수호 가수도 18만 회를 넘겼는데 신유 가수가 10만 회입니다, 여러분. 10만 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점들만 놓고 봐도 이 신유 가수가 도대체 왜 그런 점수를 받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회차 7회차 때 보여질 결국 최종 방출자 4명의 정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5명이 탈락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명, 4팀 중에서 1명씩 탈락할 것이기 때문에 총 4명이 탈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에녹팀 같은 경우는 정말 극적인 역전승을 했기 때문에 논외로 둘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나머지 4팀의 가수들 중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도가 낮은 순서대로 탈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조회수를 놓고 본다면 진혜성 가수가 사실 1등을 했어야 하고, 그렇다면 알다시피 점수 차이가 20, 30점밖에 나지 않잖아요. 최종 점수가 말입니다. 그러면 진혜성 가수가 만약 220점대 신유 가수의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면 진혜성 팀이 1등이 되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만약 진혜성 가수 팀에서 진혜성 씨가 탈락을 한다면 이건 현역가왕의 시청률이 최소 10% 이상은 하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 수치로 따져본다면 1% 이상 더 시청률이 하락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더불어서 앞에 말씀드려왔었던 김준수 팀 역시 누구 하나 탈락할 만한 가수가 없습니다. 김준수 아니면 최우진 둘 중에 한 명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고 또 가정을 해본다면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이 신유 가수, 굉장히 죄인처럼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신유 가수가 여러분 잘못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신유 가수가 나오고 싶다고 때를 썼나요? 아닙니다. 다 제작진의 부탁 때문이었다. 2주간의 대국민 투표 페널티를 줬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대국민 투표도요, 준결승전을 진출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전의 무대에서 지금 당장 요번 결과 때 대국민 투표가 여기 합산이 됩니까? 합산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준결승전을 진출하지 못하면 이 대국민 투표 점수 아무리 1등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어떻죠? 매우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시겁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 그런 면에서 만약 신유 가수가 있는 팀에 신유 씨를 제외하고 그 누군가가 탈락한다 하더라도 신유 가수는 아마 남아있는 경연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합리하다라는 평을 듣게 될 것이고, 심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과연 제작진이 고려를 했냐라는 거죠. 만약 이번에 신유 가수가 탈락을 하게 된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도 절대 높지 않죠. 대중들의 평가도 박합니다. 나아가선 대국민 투표 순위에서도 보이지 않아요. 같이 들어왔었던 박서진 씨 같은 경우는 들어오자마자 압도적인 1등을 했단 말입니다. 대국민 투표에 압도적인 1등의 면모를 보여줬고 유튜브 조회수도 굉장히 높아요. 박서진 씨가 등장했었던 5회 차트에서는 거의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신유 가수는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너무 높고, 김준수 팀에서 만약 누군가 탈락을 해야 한다면 신유 가수가 사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공훈 가수냐 신승태 가수냐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지만, 이것도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신승태 가수가 실수를 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탈락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럼에도 인지도 면에서 공훈 가수가 탈락할 수밖에 없다. 이 나태주 팀에서 나태주 씨와 성리 그리고 최수호 세 사람이 눈물을 쏟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한 명이 탈락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결승전을 가기 이전에 본선 2차전 때 이제 인지도가 낮거나 아니면 사실상 준결승전에서 경쟁력이 뛰어나다라고 보기 어렵거나, 이때까지의 무대 중에 뭐 얼굴을 많이 알리지 않았음에도 환상적인 무대를 보여줬다. 뭐 각기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김준수 팀의 환희 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엄청난 새로운 장르의 트로트를 선보였기 때문에 뭐 이런 면모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결국 인지도가 낮은 가수들이 탈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진혜성 팀이 죽음의 조예요. 여기에서 누구 하나가 탈락한다면 사실상 신유 가수에 대한 불만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왜 진혜성 가수가 유독 마스터단에게 미움받고 있느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죠. 오죽했으면 스스로 나는 왜 미움을 받나 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튜브 조회수가 높은 양지원 씨, 팬덤이 탄탄한 송민준, 김중현 두 사람을 제외한다면 재하 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 애당초 마스터단에 공정한 점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진혜성 씨의 에이스전 점수로 인해 이들이 탈락 후보 자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점수만으로도
2등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수만으로도 진해성 팀은 사실상 2등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따지고 본다면 여기에서 누구 하나 탈락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탈락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신유 가수와 마스터단의 이 불공정한 심사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 시청자분들을 통해서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2등을 해서 참 잘했다라고 이들이 얼싸안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이 중에 한 명은 누군가 탈락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어찌됐건 이 에녹팀 같은 경우는 그만큼 애를 쓴 만큼 결국 전원 생존을 하게 되었죠. 자, 실예로 그 다음 회차 예고편을 살펴보면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지옥 같은 라운드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탈락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도 박구윤, 김수찬, 신승태 얼굴이 나오는 걸 보면 공훈 가수가 탈락했을 가능성이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높습니다. 얼굴이 비춰진 가수들 중에 탈락한 가수는요, 이때까지 사실 거의 드뭅니다. 재하 가수 역시 얼굴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논리면 김중현 가수가 탈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상 단독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가수들을 제외한다면 공훈 그리고 나태주 팀의 인지도가 낮은 가수들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지금 현역가왕의 연예인 판정단, 마스터단의 멤버가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 왜냐면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너무나 불공정하고 들쭉날쭉하며 앞서 말씀드렸던 신유 가수의 점수 형태라던가 다른 가수들의 점수의 어떤 폭을 놓고 봤을 때 문제점이 많다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스터단의 특히 이 원로 측에 속하는 판정단 중에 누군가가 교체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실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뭐 그렇다 해서 갑자기 불공정함이 보였었던 프로그램이 공정해지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저 마스터들조차도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바로 제작진의 입김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결국 누군가는 탈락하고 누군가는 합격하는 이 서바이벌에서 사실상 짜여진 판에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던 것처럼 25명이 5개 조로 나뉘어 지정곡을 불렀고 각 조 1명씩 부활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20명을 5개로 조, 그러니까 4개 조로 나눠 1명씩만 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건 사실 팬들이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제가 분석한 내용이기도 하죠. 자, 어찌됐건 추가 합격자, 와일드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슈퍼패스로 추가 합격을 또 하게 될 것인가? 앞서 이 외인 구단이라고 할 수 있었던 진해성 팀처럼 추가 합격을 받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찌됐던지 간에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 과연 누가 떨어지고 누가 탈락하고 붙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진해성, 뭐 강문경, 김중현, 성리 진출이 유력하다 이렇게 기사에선 말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 5명 중에서 탈락할 가수 누가 있을까요? 대장인 김준수? 아니면 환희? 환희 가수 같은 경우는 준결승전까지 무조건 끌고 간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른도 마스터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트로트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참가자가 지금 환희가 가장 유력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크호스로 떠오른 최우진 씨? 아니면 트로신이 떴다 해서 우승한 강문경? 아니면 신유 가수? 야, 이 팀에서는 누가 떨어져도 굉장히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번엔 황민호 팀이죠. 황민호 팀에 제가 공훈, 신승태 둘 중에 한 사람이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황민호 군이 탈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준결승전 직전까지는 화제성 뿐만이 아니라
황민호 군의 실력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준결승 직전까지도 충분히 진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현역가왕의 7회차 방송에서는 지옥의 방출자 대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0명이 1년에 어떤 미션을 통해서 최종 탈락자를 선별한다는 얘기죠. 자, 제가 누누이 강조드려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 현역가왕 예고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20명이 방출 위기에 놓여졌다. 사실 누가 떨어져도 이상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한 사람들만 남았는데 어느 때보다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가 됐다. 이런 내용이 예고편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최수호 씨랑 성리 씨가 같이 붙어서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장면이 저는 굉장한 스포일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수호 씨가 어느 팀입니까? 나태주 씨와 함께 같은 팀이잖아요. 나태주 씨도 오열을 했고 성리도 오열을 했습니다. 최수호 씨도 오열을 했죠. 자, 그렇다면 이 나태주 팀에서 오열하는 장면에 잡히지 않은 가수가 탈락했을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탈락자들이 눈물을 펑펑 쏟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김중현 씨가 탈락한다라는 이야기가 온라인상에서 많이 빗발쳤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김중현 가수가 매번 살아남고 있죠. 그런데 이 마스터단이 점수를 주지 않은 적은 없지만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이 MBN 측에서 김중현 씨의 영상을 2번이나 누락시켰고 2번이나 오랜 시간 동안 업로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작진 입장에서 김중현 씨를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송민준 씨와 김중현 씨가 나란히 보여지는데 이 팀에는 진혜성 씨, 양지원 씨, 재하 씨 3명의 가수가 더 남아져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재하, 양지원 둘 중에 한 사람이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튜브 조회수에 양지원 씨가 엄청난 초반 스타트를 보여준 것을 빼고 본다면 재하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죠. 대국민 투표, 유튜브 조회수, 그리고 마스터단의 점수를 총합으로 놓고 봤을 때 재하 씨가 떨어질 확률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준수 씨가 굉장히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탈락자들의 얼굴을 비추는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은 오히려 얼굴이 비춰진 사람들이 진출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김준수 팀에 누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다 몰려있죠. 신유, 환희, 강문경, 최우진. 자, 근데 김준수 씨가 얼굴에 잡혔고 환희 씨는 트롯의 어떤 차별화를 위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셋 중에 한 명이 탈락자라는 것은 거의 한 90% 이상의 확률이라고 보여져요. 최우진 씨, 뒤늦게 강문경 씨와의 트러블로 인해서 이제 막 팬으로 입덕했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여기에서 최우진 씨가 탈락을 한다고 한다면 글쎄요, 이 반향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강문경 씨는 어떻습니까? 지금 강문경 씨의 팬들 중에 몇 분이 왜 수호 씨는 강문경 씨만 갈구냐, 왜 강문경 씨만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 하시는데 저는 온라인상의 반응과 중립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강문경 씨가 탈락한다? 그래도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던 사람이에요. 팬덤도 탄탄합니다. 역시나 난리가 날 거죠. 신유 가수는 어떻습니까? 자, 만약에 신유 가수가 탈락하지 않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유 가수가 이번 에이스전에서 거의 높은 점수를 받았죠. 5명 중에 중간은 했습니다. 최수호, 진혜성 두 사람이 신유 가수의 노래 무대보다 못했느냐를 놓고 본다면 왈가왈가 말이 많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유 가수가 살아남고 강문경, 최우진 둘 중에 한 명이 탈락한다? 와,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둘 중에 한 명이 탈락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왜냐? 둘 중에 한 명이 탈락해줘야
화제성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팬덤의 규모나 인지도 면에서 사실 최우진 씨가 떨어질 확률이 강문경 씨보다 6대 4 정도로 높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높게 점쳐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김준수 팀뿐만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재하 씨 탈락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황민호 팀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승태, 공훈 둘 중에 한 사람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신승태 씨가 뭐 제가 가사를 틀렸다고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이탈이 나기도 했었죠. 공훈 가수는 사실상 듀엣전에서 오히려 칭찬을 받았어야 하는 무대였는데 중요한 건 마스터들의 평은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승태 씨의 실수한 부분을 1도 언급하지 않았고 공훈 씨의 노래 무대를 보고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딱 보세요. 이 5명 중에 인지도가 낮은 가수가 누굽니까? 상대적으로 공훈 씨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국민판정단이 있다 손 치더라도요. 어찌됐건 방출 후보로 갔을 때는 대다수의 연예인 판정단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제작진의 입장에서 인지도가 낮은 이런 공훈, 앞에 말씀드렸던 최우진 이런 가수들을 놓고 봤을 때 자,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재하, 양지원 그리고 뭐 애녹팀 같은 경우는 전체 진출자니까 사실 김경민 씨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겠죠. 자, 그렇다면 누구를 떨어뜨리겠습니까? 시청률을 위해서 당연히 인지도가 낮고 팬덤이 적은 가수를 탈락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팀에서 양지원 씨 같은 경우는 유튜브 조회수에서의 파워력을 보여줬어요. 김중혜 씨 같은 경우도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지 않자 많은 팬덤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재하 씨 같은 경우는 어떻죠? 포지션이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인지도가 다른 가수에 비해 부족하다면 유튜브 조회수가 정말 엄청나게 폭등을 했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화제가 됐어야 합니다. 만약 그 두 가지가 부족하다면 제작진 입장에서는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김중현 씨가 탈락하는 게 아니냐라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고 걱정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정말 제작진에게 미운 털이 박혔다라고 보지 않는다면 재하 씨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팀에서는 최우진 씨가 떨어질 확률이 높죠. 그리고 황민호 팀에서는 공훈 씨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 탈락자들을 쭉 빼놓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합격자, 생존자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박구윤, 황민호, 김수찬, 신승태. 신승태 씨가 살아남고 공훈 씨가 탈락한다면 이 역시도 최우진, 강문경 못지않게 비판이 거셀 겁니다. 신승태 씨는 분명히 실수를 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죠. 둘 중에 한 명이 탈락한다면 사실 신유 가수가 엄청나게 따가운 논청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 그래도 낙하산 이야기를 듣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진혜성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김중현 씨가 떨어졌다? 이건 뭐 제작진이 완전 미운 털을 박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 재하 씨가 떨어졌다. 이건 역시 상대적으로 인지도면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한 팀이 더 있죠. 바로 나태주 팀입니다. 여기에서는 전종혁 씨, 유민 씨 둘 중에 한 사람이 떨어질 확률이 너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인지도가 너무 낮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 다 심지어 트로트 가수 경력도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면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존자들이 상당히 그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서진 씨가 가장 높은 조회수 광대 노래 무대로 무려 246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박서진의 황홀한 장구 퍼포먼스와 속 시원한 가창력이 어우러졌던 광대가 가슴에 콱 박히는 음색이다. 1000번을 봐도 안 질릴 것 같다. 박서진을 대변한 노래다. 극찬을 받았습니다. 2위는 강문경 씨의 옛날 애인 172만 회입니다.
사실 물레방아 도는 대로 영상 역시 133만 회를 기록해서 100만 회가 넘는 노래 무대만 2개예요. 이 강문경 씨의 노래 무대 어찌하여 이리도 사람의 애간장을 녹고 녹이나 라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진혜성 씨 역시 연락선으로 136만 회를 차지하며 애절함이 묻어나는 풍부한 목소리, 믿고 듣는 정통 트롯, 정통가요에 목말라 있던 대중들에게 단비와 같다. 에녹은 아모르 파티가 121만 회를 기록하기도 하여 팔색조 매력,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퍼포먼스 등의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황민호군 역시 신봤다 신봤어로 121만 회를 달성하면서 폭발적인 고음, 신들린 장구,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환희 역시 무정브루스 무대가 117만 회를 돌파하면서 이건 뭐 진심 영혼의 노래다, 감동으로 꽉 찼다, 고급스러운 트로트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느냐. 자, 이 6명의 가수 중에 한 명의 가수, 바로 강문경 가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급기야 자진 하차, 강제 하차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요. 강문경 씨가 지금 이 6명에 선정됐을 만큼 현역가왕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만큼 이 강문경 씨가 갖고 있는 노래 스펙트럼, 노래 실력은 자타공인, 당연하다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아시다시피 이 강문경 씨, 이런 말도 나와요. 현역가왕 제작진의 악마의 편집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김중현 가수의 노래 무대가 사실상 유튜브에 일주일 가까이 안 올라온 적이 2번이나 있잖아요. 김중현 가수의 팬분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젠 강문경 씨가 아니냐, 최우진 씨와의 트러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 강문경 씨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제작진이 악마의 편집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다시피 바로 요 장면이었죠. 세 사람이 잃어버린 30년 무대를 위해 노래를 연습하다가 트러블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위해서 의논을 했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강문경 씨가 최우진 씨가 후배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라는 장면이 나왔고 이것이 전파를 탔다. 시청자들은 강문경 씨의 인성을 탓하기도 했고, 또 한편에서는 제작진이 악마의 편집을 한 게 아니냐라는 쓴소리도 나온 거죠. 실상은 어땠습니까? 이 세 사람이 모여서 팀장은 김준수 씨였잖아요. 후배였던 최우진 씨와 트리오전을 준비했는데, 사실 극명하게 다른 각자의 음색을 하나로 쌓기 위해 합을 맞췄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연습 과정에서 강문경 씨는 박자보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집해야 한다라는 최우진 씨에게 왜 자꾸 네 스타일을 고집하냐, 이 노래에는 정해진 박자가 있다 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우진 씨는 그 박자에 맞게 노래는 부르면서 끝부분에만 내 스타일을 조금 넣겠다라고 고집을 하자 강문경 씨가 짜증이 나는 듯 나라며 벌떡 일어났죠. 사실 이 대목은요, 단체전, 듀엣전, 트리오전을 하면서 친분이 있거나 경쟁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일어날 수도 있을 법한 부분인 것 같다라고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장면이 고스란히 방송을 탔단 말이에요. 실예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100만 회가 넘는 무대를 기록한 가수들 중에 에녹 씨 같은 경우도 이 노지훈 씨와 안무를 맞추다가 뭔가 트러블이 날 것 같다 하니 카메라에 대고 손사래를 치며 오히려 노지훈 씨를 데리고 카메라가 없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장면을 촬영하지 못했거나 촬영했다 하더라도 방송에 등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강문경 씨 같은 경우는 이 모습이 그대로 방송을 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난리가 났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번 회차뿐만이 아니라 출전 가수들의 돌발 행동이 화면에 잡힌 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습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표출된 화면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 강문경 씨 같은 경우 일촉즉발, 그러니까 굉장히 막 곧 터질 것처럼 뭔가 화면에 비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있어서 인성 논란, 왜 최우진 씨만 자꾸 갈구고 지적하냐